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챕터 1 나머지 부분 우리나라 금융회사 중에서 보험회사랑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섹션 4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의 인수, 보험의 수수료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다. 보험업법은 생명보험법, 손해보험법, 제3보험법을 영업 대상으로 요 세 가지를 영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거 하면서 조금씩 좀 상식선에서 아는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업 먼저 보면 사람의 생존, 사망과 관련된 미리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그다음 손해보험법,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실손보상. 그 다음에 제3보험업. 이게 좀 생소한데 질병, 상해 및 간병에 관한 보험금 지급. 요총 세 가지 보험에서는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의 사모 겸용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제3보험업은 겸용이 가능하답니다. 요 두 개는 겸용이 안 되는데 근데 생명보험법하고 요거는 제3보험업은 된다 이런 얘기죠. 어, 원칙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KB생명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도 하고 손해보험도 하고 질병상해보험도 하는데 일단은 써있는 거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국가기관이 취급하는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 네, 우체국보험 있죠. 이건 국영보험.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시고, 자, 보험 기능을 기관으로 하는 공제기관. 요 공제기관이 또 있네요. 자, 공제랑 공통적 유대를 가진 특정 회원을 상대로 상호 부조의 차원에서 다수의 종합원이 일정 금액 각출하여 보험과 저축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어, 이걸 공제회라고 하죠. 무슨 공무원 공제회 이런 거. 점차 업무를 범위를 넓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업무도 취급하게 되었다. 고 하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공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관, 일반인 대상,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 신용협동조합 공제, 새마을금고 공제 총 4개 기관이다. 네. 자, 그럼 생명보험회사.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공제회까지. 생명, 손해, 재산보험업, 우체국보험, 그 다음에 공제기관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생명 여기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먼저 생명보험회사. 자,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으로 구분한다. 개인, 단체. 자, 개인 보험은 보험금 지급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명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을 세분화됨. 자,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장애 또는 사망 시 보험금 지급되는 전적인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음. 정기보험은 자,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보험기간 내죠. 보험금 지급. 종신보험. 보험기간이 피보험자의 일생 동안에 걸쳐 있는 보험.
정기보험하고 이 차이 좀 알아둬야겠죠? 종신보험,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생존보험이 있네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하는.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살아 있어야지 받는 거네. 자,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내용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뭐 특약 같은 거겠죠? 주요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이 등이 있음. 자, 다음 생사혼합보험. 이건 좀 특이한데? 양로보험이라고도 하며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겸비한 절충형 보험이랍니다. 단체보험. 이건 이제 위에는 개인보험을 본 거고 단체보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 단체 정기보험, 단체 저축보험 등이 이에 해당함. 일단 뭐 회사 단체, 뭐 공무원 단체 이런 데서 단체로 하니까 보험 계약이 편리하며 보험료 일괄납입 계약이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은 특별 계정에서 별도 관리. 그렇다고 하네요. 자, 계약자 배당. 이게 어디 부분에서이지? 이건 보험 상품이고 생명보험에서 계약자 배당. 계약자 배당 이런 것도 있었네. 보험료를 운용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적립 지급하고 남은 잉여금의 일부분을 보험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남은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보험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배당이라는 거는. 보험료와 약정 보험금은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 비율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예정률과 실제 발생률과의 차이에 의해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어. 남는 거는 차익은 돌려준다는 거죠. 진짜 그런가? 배당 종류, 이자율 차익 배당, 그 다음에 위험률 차익 배당, 사업비 차익 배당.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예정 이율보다 실제 운용 수익률이 높은 경우 생기는 이자 차익 지급, 예정 위험률에 비해 실제 위험이 작을 경우 생기는 위험 차익. 예정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작을 경우, 이럴 경우 생기는 네,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유지 특별 배당 이런 게 있네요. 보험계약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런 게 있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총 이 추가로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 차익 배당, 위험률 차익 배당, 사업비 차익 배당은 이거는 예정률과 실제 발생률 차이고 이 장기 유지 특별 배당은 장기 유지 계약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배당을 실시해서 계속 유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명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회사. 화재, 자동차 및 세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운영을 고유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 손해보험은 화재, 자동차. 손해보험은 각종 사고에
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위험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 보장적 성격의 사회제도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보장적 성격의 사회제도라고 하네요. 사회제도. 보험의 종목은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원 보험 등으로 구분하는데 요 밑에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볼게요. 해상보험은 뭐냐? 자,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 등이 있다. 해상 배와 관련된 거죠. 그다음 자동차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그다음 보증보험, 신원보증, 계약이행보증, 할부판매보증, 납세보증, 그다음에 특종보험. 이건 뭐지? 상해보험이나 도난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원자력보험 등을 포함한다. 다음 장기저축성보험, 장기화재, 장기상해, 장기질병, 장기종합보험 등이 포함된다. 여기 저축성 부분을 넣은 건가? 그 다음에 연금보험, 이거 많이 들으신 사람 많은데 10년짜리 막 개인연금보험 및 퇴직보험 등이 있다. 그 다음에 해외 원보험, 이거 특이하네. 뭐지? 해외에서 진출한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외국인과 체결한 국내 소음 외국인과 체결한 각종 보험이랍니다. 국내 소음 손해보험회사가 외국인과 체결한 해외 원보험. 다음 우체국보험. 아까 잠깐 보면은 뭐였지? 재산보험업이 요거에 대한 질병상해 간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네요. 요 부분인가? 이건 손해보험회사인데.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우체국보험, 생명보험만을 취급하며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 한도액은 금융위와 협의하고 어,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만 취급한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와 협의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네. 좀 말이 뭐 이렇게 생명보험만 취급하되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의 한도액은 금융위와 협의를 하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현재 민영 생명보험회사 마찬가지로 교육연금 보장성 및 생사 지금은 일단은 다 취급한다 이 얘긴데 그럼 저 말을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 정부가 보험금 등의 지급 책임을 지며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를 제한한다. 민영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다른 거는 신체검사 해야 되나 보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금 한도 1인당 4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납입된 보험료는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에 따라서 설치된 우체국 보험 적립금으로 운용된다. 납입된 보험료 우체국 적립보험금으로 운용. 자, 자금 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 예탁,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매입 및 파생상품 거래,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국가지자체 및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용 부동산의 매입, 임대, 벤처기업 투자, 재정자금 예탁 등 이런 거 자금 운용 방법이 이렇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제기관 특별법, 개별특법법에 근거하여 생명공제, 보험공제,
유사보험을 취급한다. 일반인을 대상하는 공제기관과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만을 대상하는 공제기관으로 구분하고, 조합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병과 사망에 대한 보장 등을 제공하는 생명공제와 화재 도난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손해공제를 취급한다. 생명공제와 손해공제를 취급한다. 수산업 협동조합 공제는 어민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보험인 어선 및 선원에 대한 보험, 양식, 수산물, 재해 등에 대한 양식보험을 추가로 취급한다. 이거는 뭐 특별하니까, 특별 케이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공제기간까지 쭉 봤고요. 다음, 기타 금융회사. 기타 금융회사. 섹션 다섯 번째.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네요. 금융지주회사. 이런 말이 좀 지주, 뭐 이런. 자, 주식 및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 지배. 자, 일반 지주회사와 달리 공정거래법 외에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좀 더 규제를 많이 한다 이거죠. 돈과 관련된 부분이 크니까. 규제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지주회사의 몇 가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고,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 금산분리의 원칙이라네요. 이런 거 좀 그래도 중요하겠죠?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이는 순환출자, 상호출자 등을 통해 자회사 간의 위험이 전이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자, 차이점. 차이점이 뭐가 있으려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 위에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에 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순수 지주회사만 허용한다. 일반 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와 순수 지주회사 모두 설립이 가능하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배에 관한 순수 지주 말이 좀 어렵네. 자, 설립 절차 면에서 차이점은 뭐냐? 일반 지주회는 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후 신고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금융지주회사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전인가, 사전 승인, 사전인가 이런 걸 다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밖에 제한점.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간 신용공여 등의 거래가 제한되며, 자회사 간 신용공여는 자기 자본의 10% 이내에서 허용, 국채 등 적정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거죠. 10% 이내에서. 그 다음에 담보 확보를 해야 되고,
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자회사 상호 간, 자회사와 지주회사 간 불량자산 거래 당연히 금지하겠죠.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증손자회사는 둘 수 없음. 손자회사? 손자가 운영하는 건가? 잠깐 찾아봤는데, 손자회사는 어, 자회사회 그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AS를 전담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증손자회사는 이 손자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이 손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를 증손자회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주회사는 증손자회사를 들 수 없음 이렇게 했나요?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지주회사가 누리는 혜택이 있네. 뭔 혜택을 주지? 자, 고객 간에 소속 금융회사 간에 금융정보 실무 공유 가능하네. 이거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 임원 겸직 폭넓게 인정되고, 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자회사의 임원 겸직이 가능하고, 자회사의 임원은 같은 업종의 임원 겸직이 가능하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의 혜택, 세제 혜택 적용. 이 과세 이연이라는 게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 그냥 세금 납부를 좀 연기해 주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을 팔 때까지 이 과세 이연이라는 거. 여신 전문 금융회사. 수신 기능이 없이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금융위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금융위 등록. 자, 주로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기관에 거의 취급하지 않는 소비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의 운용. 일단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수하는 그런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급 결제 기능을 가진 카드업의 경우에는 이 아, 지급 결제 기능이 가진 금융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 이거는 예외 사항인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운영업자 등은 금융위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 가능한다 하니까 예외 사항 보시고. 신용카드 회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이거 보면은 이제 전문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게 신용카드 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금융에 영위하는 금융회사, 뭐 신용카드 회사 그냥 보시면 되고, 할부금융회사 이용자에게 재화 용역에 대한 구매 작업을 공유하는 소비자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할부금융 하게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3개월 할부, 5개월 할부 이런 거. 할부금융은 자, 할부금융회사가 재화 용역의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의 구매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이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이게 매수인이 그거겠죠? 할부 끊는 사람. 매도인은 그 뭐 어떤 상품을 판매해서 대금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일부 이 할부금융 회사가 먼저 그 그 판매자한테 대금을 결제를 하고 할부금을 나중에 여기서 받는 그런 방식이겠죠? 초과하여 할부금융을 대출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은 알아둬야 되겠고, 직접 지급,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 다음, 기업의 외상 판매로 발생한 매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을 빌려주고 동채권의 관리 회사 등을 대행하는 팩토링 업무와 가계의 학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등 신용이나 담보 조건을 기하는 가계대출 업무를 영위한다. 팩토링 업무와 가계대출 업무를 영위한답니다. 팩토링. 자, 다음 리스회사. 시설 대여 방식으로 기업의 설비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 시설 대여와 연불 판매 업무 취급. 자, 크게 리스회사는 시설 대여 방식과 그 다음에 연불 판매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정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중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분할받는 금융이다. 새로 취득한 특정 금융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그 물품의 대금 이자 등을 일정 기간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받는 금융이다. 일단 대여 이거는 이제 물건을 양도하고 받는 방식. 이거는 시설을 대여하는 거고 물건을 주고.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보통 리스 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받기도 하고 다시 그냥 안 받기도 하니까 벤처 캐피털 회사. 자, 벤처 캐피탈 뭐뭐 캐피탈 이런 거 맨날 많이 나오는데 고수익 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 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 자,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투자 기업의 사업 계획 수립, 마케팅, 경영 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자금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도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 벤처 캐피털 회사로는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그리고 신생기업에는 자금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한다. 다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는 어떤 건가?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의 경영 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경영기술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 신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용자, 경영기술 지도,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의 설립, 자금의 관리 운용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답니다. 그래서 투자는 주식 투자, 주식 인수나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 회사채를 인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융자는 일반 융자 또는 조건부 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조건부 융자 사업에 성공했을 때는 어떻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받는다 이런 거죠. 최소 상황 이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여튼 투자, 융자, 조건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냐 조건부 융자. 자,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또는 어음, 발행, 보유 유가증권 매출, 보유 대출, 채권 양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 밖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신용 보증기금 등 정부기금으로부터의 차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중소기업 창업투자. 중소기업 창업투자 아까 두 번째 거 중소기업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 투자 조합의 결성 및 업무 집행, 해외 기술의 알선 보급을 위한
해외 투자 등을 영위하는 회사,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거 납입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야 된다. 이거는 좀 알아둬야겠죠? 자, 주식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약정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등록 후 3년 이내에 납입자금의 50%를 창업자나 벤처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 이런 거는 좀 알아둬야겠죠. 투자기업의 경영상담, 정보 제공, 마케팅, 기업 공개, 해외 진출 등 지원 등 기업 가치를 제고를 위한 활동을 영위. 당초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제한하였으나 2005년 10월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사모투자 전문회사 사원 참여도 허용했다 이거죠. 2005년 10월부터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좀 더 투자를 더 할 수 있게끔 욕심을 더 부추겨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기금, 금융기관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고가 적립금액 총액의 10배 이내에 회사채도 발행이 가능하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업자.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대부업자. 산화머니. 자, 주로 소액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대부하거나 이러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자. 소액자금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자, 외환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 가계의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 고금리 부과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2020년 8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부업이 양성화 시키려고 했다 이 얘기죠. 자,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록하고 대부업 등의 중소상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최저 자본금에 대한 진입 요건은 없고 영업지역의 제한도 없고 자금 규제도 없답니다. 3년마다 등록 갱신. 이런 거는 좀 알아둬야겠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중개를 하거나 동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는 금지. 이 추심이라는 게 돈 받아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채권 추심. 자, 대부금리는 연 27.9%를 상한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를 초과할 수 없음. 27.9% 엄청난데. 자,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회. 증권금융회사. 증권의 취득, 인수, 보유 및 매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와 일반 투자가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증권 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자금 공급, 증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반 금융의 일환으로 증권 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금융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증권 인수 자금 대출, 증권 유통 금융, 증권 담보 대출, 금전 신탁, 집합 투자 자산의 투탁 업무 등을 영위하고 증권 인수 자금 대출은 대표적인 증권 금융으로서 대출 업무, 증권 인수할 때 대출 업무. 증권을 매입하는 증권 인수인에게 증권의 인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것. 이건 뭐지? 증권 유통금융. 잘못 썼나? 이거 증권 유통금융이네요.
증권 유통금융은 증권회사와 고객이 신용거래에 의해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신용거래에 의해 소유자금을 신용거래에 의해 증권을 매도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증권을 각각 증권회사를 차주하여 대출해주는 결제금융을 말함. 융자와 대주가 있답니다. 이 앞에 부분이 융자, 뒤에 부분이 대주라고 하네요. 이 두 개 말이 좀 어려운데 증권 인수자금 대출, 그 다음에 증권 유통금융. 이거는 이제 신용거래, 융자 대주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 담보 대출은 증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 거겠죠.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의 증권 금융 전담기관은 한국금융증권이다. 자, 1955년 10월 증권회사와의 공동출자에 의해 한국연합증권금융으로 설립되었다가 1962년에 현재 명칭으로 됐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1이 끝났네요. 내용이 처음부터 좀 압박적으로 많은데 챕터 2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챕터 1 마무리하겠습니다.